우리 국민들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입니다. 네, 5시엔 뉴스 오후 뉴스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제 조혜진 의원이 나오셔서 이제 두 분 사이에 좀 케미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좀 싸우다 가셨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괜찮았습니까? 예, 오래간만에 알겠습니다. 예. 참 반가웠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죠. 첫 주제는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 얘기인데 뭐 새 역사,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있고 반대로 미일 사이에서 들러리 외교였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회의가 있었어요. 이게 다자 회의 중에 만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이제 한미일 정상만 만나는 건 첫 단독 회의였다 이렇게 됩니다. 일단 두 분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먼저 드릴게요. 저는 뭐 많은 그 정부 그다음에 저희 여당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지금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네. 평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사실은 그 일종의 신냉전 시대로 가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잖아요. 그 러시아 해체 이후에 미국 1극 사회에서 예. 지금 중국까지 포함된 2극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예. 서로 간에 이념적 자국이 그리고 이 상황에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고 그다음에 예. 헤게모니를 쥐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예. 전략적 모호성 뭐 이런 거 갖고 언제까지 그냥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가치 동맹을 구축을 해서 한미일이 저렇게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향후 우리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 데이비드라는 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곳이거든요. 미국 대통령의 이제 별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공식적인 정상회담이 이 포멀하게 이루어지는 것 말고 예. 우리식으로 치면은 뭐 집에 초대해서 식구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은밀하고 친근감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삼국 정상이 그 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논의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외교의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정상회담의 묘미를 좀 만들어줬다. 사적인 그 친교의 시간을 갖고 굉장히 내밀한 얘기까지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이가 됐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간의 개인적인 면, 그다음에 국제 정세 속에서의 한미일 관계, 뭐 저는 두 가지 다 중요한 계기가 됐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소위 그 헤매는 일이 없도록 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 국제 호갱이다, 예. 퍼주기 일변도다 이런 예.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번에 진짜 신냉전에 총알바지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한미일 군사훈련을 동해에서 하는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일본해라고 표현한다고 미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아무런 말도 못했거든요. 일본이 심지어는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표기했는데도 항의 한 번 안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하고 경제 교류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는데요. 8월 달만 해도 수출이 30%가 줄었어요. 이게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지금 중국하고 수출도 줄어들고 교역량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도 경제는 중국하고 우리가 위치도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대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으로 마치 일본하고 손잡고 그냥 한미일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일방적으로 가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위험해 보인다. 물론 한미동맹은 중요하죠. 예. 한미동맹이 있으면 됐지. 왜 일본하고 껴서 우리 한국이 들러리 서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죠. 자, 지금 두 분의 평가는 이제 일단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뭐가 맞다 저희가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귀국을 한 다음에 이 성과를 어쨌든 이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한반도 영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의체로 진화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궁금했던 건 이제 뭐 긍정평가, 부정평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가 그러니까 최소 1년에 한 번은 모인다. 그리고 범지역 협의체로 이제 더 진화시키겠다 이런 것인데 과연 이것의 지속 가능성이 어디까지인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들었거든요. 이 부분 좀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보통 이제 야당이 이 예. 회담을 폄훼하기 위해서 예. 하는 게 이제 내년 가면 기시다 총리 임기도 다 예. 된다. 후년 1월 되면은 이제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바뀐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정권들이 건데.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바뀐다 했는데 그거는 국민들이 각국의 국민들이 저는 판단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동북아 정세도 굉장히 유동적이고 예. 세계 국제 정세도 사실은 그 중국이 시진핑 체제 이후에 무슨 중국 굴기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각국들은 미국은 일본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따라서 저는 옳은 판단을 하면서 그 판단에 따라서 리더십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임기가 다 됐으니까 다음 정권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미리 그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벌써 그것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런 선택이 잘못되면 우리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있는 일들이 이제 각국마다 생기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뭐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과연 먹혔느냐라는 화면 하나 띄워놓고 그다음에 김여정 부부장인가요? 뭐 맨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삶은 소대가리 뭐 이런 거 하나 띄워놓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와서 혼밥했던 그 논란 이런 거 띄워놓고 보면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가 저는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북한이라는 사회를 놓고 북한의 주민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저쪽에 지도부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국제사회로 나와라. 예. 국제사회로 나오면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너네 경제발전 시켜주고 인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모두 그랬는데 안 오잖아요. 지난 몇십 년간 계속 해왔지만은 안 해. 그냥 결국에 우리 헤맸던 거예요. 시간 네. 낭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것들을 또 할 건가? 저는 뭐 국민들이 바로 정리해 줄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그 중국과의 관계나 중국 경제 문제를 우리 김영배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예. 냉정하게 한번 봐야 돼요. 예. 과연 중국과의 교역이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질 내지는 경제 규모가 예. 우리가 계속 뭐 최대 교역국을 유지하면서 중국에 매달려 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옳은 건가? 저는 예. 이미 중국 경제가 한 단계가 지나기 때문에 그 체질이 우리 경제하고 이렇게 좀 바뀌었다. 최대 교역국으로 마저 갈 수 있는 예. 구조가 좀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나옵니다만 부동산 때문에 뭔 일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 중국 경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마냥 이 인근에 있는 국가라고 해서 중국에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다는 오히려 지금 큰일이 사실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게 가장 큰 도전은 결국 선진국 문턱에서 지금 이제 더 올라서느냐 예. 이 여부 아닙니까? 특히나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반도체, 예. 그다음에 자동차,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의 IRA 법이나 이거 직결이 돼서 한국 경제가 기우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 가셔가지고 가장 먼저 해결했어야 될 게 이 IRA 법에 우리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미국과의 협력을 따냈어야 되고요. 예. 또 중국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반도체 문제는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거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본인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의 경제 성과나 외교 성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들러리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사실 우리 경제계에서도 합니다. 지금 경제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리백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 제품을 이제 수입이죠. 그러니까 안 받아줄까 봐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볼 때 저는 지금이야말로 국익 외교, 실리 외교를 해야 될 시기에 이념형.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은 나쁘다, 북중러 한편이고 우리는 한미일 한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옛날식으로 그야말로 20세기 초반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야 예. 우리가 지금 선진국 문턱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걸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신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신체가 있으면
척추, 백본이 제대로 쓰고 나면 그 다음에 팔다리는 이후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팔다리 이 척추가 어떻게 되든 간에 예. 척추는 세워놓지 않고 그냥 팔다리 먼저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과연 뭘 얻었느냐. 예. 이걸 보면 저는 너무 야당이 지금 편마기에서 너무 이렇게 폄하하고 있다? 지엽적인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난 봐요. 사실은 우리나라 평가를 보면 89년도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선언하고 2001년도에 WTO를 가입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린 게 한국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전기 자동차, 뭐 자동차 그리고 이제 이 주요 산업에서 중국과의 관계 속에 중국이 이제 세계 공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중간재 수출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 교역량도 늘어나고 민주주의도 확장되는 데 있어서 우리도 큰 덕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상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저는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중국 편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철저히 우리가 국익을 중심으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그래서 저는 너무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에게 퍼주기 줄서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 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분 다 이제 뭐 국익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이제 똑같이 하시는 건데 방법론에 있어서 두 분의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이 얘기만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 변수라고 하면 한일 관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일단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오늘 아침 이제 국회에서 양당 대표의 말을 잠깐만 듣고 오겠습니다. 국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무조건 비판하고 폄훼하기만 하고 있으니 민주당은 만년 야당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는 이제 의제는 올라가진 않았던 거죠. 일단은 뭐 확인 일부 예. 보도에 의하면 예. 의제에 올라가지 않고 예. 일본이 오히려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뺐다. 예.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예. 있어요. 근데 글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도 IAEA 검증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겠다가 지난 정부 입장이었어요. 그게 예. 왜 지금 와서 바뀌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와서 걱정을 하는 거는 무슨 심지어는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까지 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척추를 세워야 되는 판에 너무 다른 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 네. 유독 일본 앞에만 서면 저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뒤로 빼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유를 말씀을 하시는 그 당당함을 일본 앞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해라고 동해를 표기하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후쿠시마 오염수뿐만 아니라 독도를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쓰는데도 거기에도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한일 간의 역사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전 세계적 위상이 있고 국격이 있는데 이제는 좀 당당하게 국익 외교의 기본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미래를 위해서도 과거는 중요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이제 미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